1911년 뉴욕에 살던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스스로를 뉴욕에서 가장 불행한 청년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생계를 위해 트럭 판매 일을 했지만 트럭이 어떤 원리로 굴러가는지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을 경멸했다. 싸구려 가구로 채워진 웨스트 56번가의 집도 경멸했다. 매일 아침 벽에 걸어둔 넥타이를 집기 위해 손을 뻗을 때마다 사방으로 도망치던 바퀴벌레들의 모습, 밤이면 실망, 걱정, 비통, 그리고 반항심이 만들어낸 두통을 느끼며 쓸쓸한 집으로 돌아왔다. 이게 진정 내가 꿈꿔온 인생일까?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가슴 뛰는 모험이 이런 것이었을까? 미래에 대한 희망 없이 사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청년은 부유한 삶이 아닌 충만한 삶을 원했다. 그리고 어느 밤 그는 결단했다. 지긋지긋한 트럭 판매 일을 때려치우고 야간 학교에서 성인들을 가르치며 글을 쓰기로. 그렇게 그는 쓰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쓰는 삶을 꿈꾸게 되었고 얼마 후 YMCA의 야간 학교에서 수업을 하게 되었다. 야간 학교 학생들은 마음의 균형과 자신감을 기르고 싶어 했고 성공을 갈망했다. 청년은 수강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왔다. 청년이 강의를 한 지 불과 3학기 만에 YMCA는 매일 $30의 임금을 지급했다. 그로부터 수년 후 청년은 인간관계에 대한 책을 썼고 그가 쓴 인간관계론은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인간 경영과 자기 개발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긴 데일 카네기. 어떻게 걱정 없는 인생을 살며 성공할 수 있을까? 또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 (1871년) 봄, 어떤 젊은 남자는 책 한 권을 펼쳤다가 자신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구절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몬트리올 종합병원의 의대생이었던 그는 과연 의사 자격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지부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경력을 쌓고 또 먹고 살 것인지를 두고 상념에 빠져 있었다. 그를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로 거듭나도록 한 것은 짧은 글귀 한 줄. 먼 곳에서 막연히 떠오르는 것에 정신을 둘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눈앞에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윌리엄 오슬러 경. 그는 세계적 명성의 존스 홉킨스 의대를 설립했고 영국 왕으로부터 기사 자격까지 받았다. 윌리엄 오슬러 경은 후에 예일 대학의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일반적으로 저같이 4개의 대학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으며 베스트셀러 작가인 사람을 두고 뛰어난 두뇌를 지녔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사실이 아닙니다. 제 머리는 아주 평범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눈부신 커리어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모든 것이 오늘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습관 덕분이라고 했다. 우리가 어제와 내일의 짐을 모두 짊어지고 걷는다면 매 순간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미래와 과거를 차단하여 온전한 오늘을 사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1938년 미시간주에 살던 한 여성도 오늘의 중요성을 깨닫고 삶이 달라졌다. 1937년 남편을 잃고 통장 잔고는 바닥난 상태. 여성은 너무나 외롭고 좌절한 나머지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성은 한 글귀를 읽게 되었다. 현명한 사람에게 매일이란 곧 새로운 삶을 의미한다. 여성은 글귀를 인쇄해 차의 유리창에 붙여서 운전할 때마다 읽었다. 하루에 그날만 산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처럼 느껴졌던 것. 매일 아침 여성은 오늘은 새로운 삶이야 라고 말했고 더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충실하게 오늘을 살게 되었다. 다음 물음에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보자. 가끔 과거에 일어난 일을 후회하느라 현재를 낭비하는가? 최고의 24시간을 보내기 위해 오늘을 붙잡겠다라는 확신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가? 과거와 내일로 가는 철문을 굳게 닫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한다.
어떻게 걱정 없는 인생을 살며 성공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실행하기. 두려움과 걱정을 떨쳐내고 자기 자신, 생각, 정신, 그리고 영혼을 다스리는 방법을 발견해야 한다.